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과일 납품 현황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과일 납품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품목별로 수량하고 단가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액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우리 수량하고 단가의 이렇게 이제 수량하고 단가의 평균값을 이렇게 각각 이제 구하고 그리고 총액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자, 정렬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거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은 품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하고 최대값하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에다가 둘 다 이제 나타내야죠. 이 둘 다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위에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 얘기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평균을 계산한 후에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라고 했죠. 요 순서대로 하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잠깐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정렬이라고 있죠. 이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뜨면 문제에서 이제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라고 했으니까 품목이라는 거 찍어주고 우리가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딸기는 딸기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해서 품목별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쭉쭉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부분합을 해야죠. 그래서 부분합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서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분합 들어가주면 돼요. 부분합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에서 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메뉴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 부분합하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그룹할 항목이 뭐야? 맨 위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품목별로 볼 거니까 품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이제 설정해 달라.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요. 우리는 이제 평균 값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뭐하고 뭐의 평균?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습니다. 해서 수량하고 단가 두 개만 체크해주고 지금 현재 총액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요건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각각의 이제 품목별로 평균을 구해라. 뭐의 평균?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찍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각각 이제 품목별로 수량과 단가의 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액의 이제 최대값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또다시 이제 부분합이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이제 부분합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뭐의 최대값 구해라? 우리 총액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이제 최대값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수량하고 단가는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총액에다가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우리가 요것도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도 체크 해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품목별로 총액의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계산이 돼서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평균값과 우리 최대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부분합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분합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문제 그림이랑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이 부분합은 우리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분합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또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두 제거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평균과 최대값이 싹 다 이제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모두 제거를 하고 다시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은행별 대출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고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은행별 대출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다. 그 표에서 연도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은행은 이제 열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업의 이제 평균과 가계의 이제 합계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32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기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행 영역으로 이동시키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써져 있는 곳 어떤 칸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삽입의 피벗 테이블 여기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피벗 테이블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죠. 해서 분석과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표 또는 범위 선택 요게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때 이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된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동일한 시트 A32번 셀에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위치는 A의 32번 셀이다 해서 A의 32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A의 32번 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 필드가 있었대요. 이 필드를 필터다 행이다 우리 열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 이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시킨 대로 해주면 됩니다. 연도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고 은행은 이제 열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업의 이제 평균과 가계의 이제 합계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연도부터요. 연도라는 거 요거 쭉 선택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이제 열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기업의 평균과 가계의 합계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합계도 구해야 되니까 가계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기업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업의 평균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기업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합계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는 그냥 합계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가계는 그냥 전부 다 이제 놔두면 되겠죠. 해서 이 중에서 이제 기업을 바꿔야 되니까 기업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서 아무 데이터 기업의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보게 되면 평균하고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기업의 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문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동일한 시트 A32번에서 시작하시오. 요것도 이제 아까 해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그마 이 기호를 어디다가 이동시켜라? 행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지금 우리 거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게 되면 시그마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열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값이라는 걸 쭉 드래그해서 연도 밑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마지막 지상 보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것들의 총합계를 이제 해제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만들어진 이 피벗 테이블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총합계다 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전체 평균, 전체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이거 전부 다 이제 해제시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있죠. 어떤 셀이 됐든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요약 및 필터라고 이 두 번째 탭에 있어요. 이 두 번째 탭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총합계하고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오른쪽에 이제 총합계가 싹 다 사라졌고 아래쪽에도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상을 전부 다 이제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분합 그리고 피벗 테이블 둘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풀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오던 그런 출제 기출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크게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거 설정한다,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거 설정한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내용 아직까지 나는 헷갈려서 막 여기저기 막 메뉴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일단은 메뉴부터 좀 외우세요. 어떤 메뉴에서 뭐 한다, 어떤 메뉴에서 뭐 한다 외워야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했지 그리고 메뉴를 막 찾아다니고 있으면 시간만 계속해서 지체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뒤에 이제 우리가 기타 작업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